키노트 변액보험의 도입 과정 그리고 배경 필요성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액보험이 이게 왜 어떤 이유로 해서 도입이 되게 됐냐 그 시대적 배경 필요성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2000년 이후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금융환경 굉장히 급변했죠. 예,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다 개방 더 심해지고 그렇죠. 근데 금리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변액보험 상품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보험금이 물가 상승률, 정액보험인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가치,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는 실질가치 보장. 이 표현이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의 실질가치,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2000년 이후 이런 상품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2000년 이후에.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 방카슈랑스 시작이다. 교차 모집 제도 때문에 그렇다. 뭐 이제 이런 틀린 오답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꼭 구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변액보험의 도입 필요성은 제기가 됐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떤 법적 근거들을 가지고 변액보험이 도입이 되게 됐냐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2001년도에 보험업 감독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요. 보험업법에 정식으로 법률에 반영이 된 게 2002년. 그다음에 이 변액보험이 펀드의 성격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2009년도에 집합투자기구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입니다. 도입 이후로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요. 요 2009년도는 실은 법적 근거는 아닌데 2009년도에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여러 가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도입 이후로 최초로 수입보험료가 감소했다. 자, 이 표현이 시험 문제 지문으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기만 성장한 것만은 아니다. 감소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변액보험 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신, 연금, 변액, 유니버셜. 이 순서가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변액 연금보험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됐다. 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자, 순서는 종신, 두 번째 연금. 자, 이름이 길고 영어죠. 얘가 제일 마지막에 도입이 됐다. 이렇게만 여러분들께서 구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도는 크게 정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신, 연금, 변액, 유니버셜 순서다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기억을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액보험 상품 중에 변액연금보험이 최초로 도입됐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죠. 변액 종신이죠. 두 번째, 낮은 리스크에 대한 공격적 운영으로 말을 만들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질문들이 나왔네요. 보험 경영의 안정성 증가를 위해 변액보험이 도입이 됐다. 자, 금리가 굉장히 변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금리가 굉장히 떨어진다거나 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다 리스크를 져야 되겠죠. 일반 계정인 경우에는 보험회사 다 책임지잖아요. 그죠? 자, 그런 금리 리스크. 그죠? 예. 그래서 낮은 리스크에 대한 공격적 운영이 아니라 안정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변액보험이 도입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11번째 시간입니다. 변액보험의 법적 규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요거 무조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법률상 정의가 뭐냐? 이 법률은 어떤 법률에 정의가 되어 있냐? 보험업법입니다. 요거 일단 먼저 딱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보험업법에서 변액보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보험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서 변동하는 보험계약. 뭐에 따라서? 자산운용 성과, 즉 주식과 채권의 가격 변동이겠죠. 자, 보험업법, 보험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서 변동하는 보험계약이다. 자, 적용 법적 규제는 변액보험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보험이라고 하는 성격. 그래서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게 되고요. 유가증권에 투자하죠. 그죠? 그래서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 펀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의 일부 규정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변액보험의 법률상 정의는 자본시장법에 있다. 이거 다 틀린 겁니다.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급 가능해서 이건 뭐 상식이죠. 변액보험은 생명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합니다. 손해보험 판매 못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방법은 뭐냐면 보험업법에 따라서 특별계정에 운용합니다. 특별계정, 일반 계정에 적용되는
규율, 제한 이런 거 다릅니다. 더 특별하게 규제가 적용이 되는 특별 계정에서 운영이 됩니다. 변액보험의 성격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생명보험의 성격, 그 다음에 펀드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변액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 변액보험 판매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시험은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 감독 규정에 근거를 해서 시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처럼 자율 규정이 아닙니다. 법정 자격 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자, 이 내용만 가지고도 지문이 수십 개가 나온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서 반드시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매회 이거 분명히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 과언이 아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함정을 찾아라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의 법적 규제를 받으므로 변액보험은 보험업법의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다. 틀린다 그랬죠. 두 번째, 변액보험은 손해보험회사에서는 판매할 수가 없다. 생명보험 상품이다. 세 번째,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변액보험 판매 자격이 함께 주어지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변액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변액보험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키노트 변액보험과 금융투자상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변액보험과 그 다음에 투자신탁, 투자회사, 수익증권 또는 뮤추얼펀드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펀드, 금융투자회사의 상품은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주식, 채권, 즉 유가증권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상품의 태생 자체가 다르죠. 자, 어떤 점에서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입 목적이 다릅니다. 자, 먼저 펀드 같은 경우에는 간접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추구하겠다. 간접 투자를 통해서 고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근데 변액보험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해지를 통해서 보험금의 실질 가치가 보장된 보장을 제공을 받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틀리죠. 단기 고수익과 장기 안정성과는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운용 형태 보겠습니다. 운용 형태. 운용 형태는 보험료의 일부, 전액이 다 투자되는 것은 아니죠.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 등을 차감한 보험료 일부를 유가증권, 즉 주식, 채권에 투자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보험금이 변동되는 거죠. 자, 투자신탁, 투자회사, 펀드는 투자 금액의 대부분을 유가증권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물론 수수료도 적립금에서 차감을 합니다. 운용 형태는 좀 유사하다. 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안정성이냐, 장기적인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 단기적인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에 따라서 운용 형태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자의 지위는 변액보험은 보험이니까 계약자가 될 것이고요.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 투자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비용은 자, 사업비는 펀드에서 빠지는 게 아니죠. 특별계정 운용보수, 여기도 자산운용보수, 얘가 이제 비슷한 겁니다. 수탁보수. 이제 요런 게 운용보수는 똑같이 펀드 운용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변액보험은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을 하죠. 그래서 보증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투자신탁, 투자회사는 판매보수, 어떻게 보면 변액보험의 사업비와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제 혜택은 변액보험은 보험이죠. 그래서 10년 이상 유지가 되고 관련 요건, 즉 비과세, 보험차익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충족이 되게 되면 비과세가 되죠. 세금을 안 떼죠. 그죠? 그런데 펀드인 경우는 투자신탁, 투자회사인 경우에는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고 10년 이상 유지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 투자신탁 펀드인 경우에 세제 혜택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공통점 뭡니까?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이 투자신탁의 펀드의 성격은 둘 다 유사하게 가지고 있다. 공통점과 다른 점을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12번째 시간입니다. 변액보험의 사망보험금
네, 변액보험 상품 종류별로 사망보험금 그리고 상품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우리가 보게 되면 보장성 변액보험이냐 아니면 저축성이냐에 따라서 사망보험금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최저 사망보험금의 기준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변액종신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 자, 종신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은 보장성이죠. 예,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 사망보험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기본보험금 플러스 변동보험금이 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변동보험금 없이 보험가입금액, 계약자 적립금의 일정 비율, 기납입 보험료 중에 가장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로 사망보험금이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변액연금보험,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 얘는 저축성이죠. 저축성인 경우에는 기본 사망보험금 플러스 사망 당시 계약자 적립금을 합한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최저사망보험금도 다릅니다. 보장성인 경우에는 기본보험금을 최저보증하죠. 저축성인 경우에는 기납입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보증을 한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상품구조는 기본보험계약과 변동보험계약 그리고 특약, 선택특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본보험계약은 변하는 게 아니죠. 얘는 보험료와 최저 보증금액 산출의 기초가 됩니다. 변동보험 계약은 이제 실적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변동되는 거죠. 얘는 핵심이 뭐냐면 추가 보험료의 부담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이 지문이 굉장히 작년도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변동보험 계약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추가 보험료 부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오답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요. 선택 특약의 가장 큰 핵심은 얘는 특별 계정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합니까? 일반 계정에서 운영합니다.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 계정 운영 실적과는 상관이 없죠. 일반 계정은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되죠.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된다. 자, 보험료 최저 보증금액의 산출의 기초가 되는 것은 변동보험계약이다. 뭐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본 보험계약, 변동보험계약, 선택특약 세 가지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 적립형은 저축성이죠. 기본 보험금을 최저 사망보험금으로 보장한다. 최저 사망보험금 저축성인 경우에는 기납입 보험료죠. 기본 보험금은 보장성입니다. 두 번째, 변동보험계약의 운영 실적이 저조할 경우에 금방 말씀드렸죠. 최저 보증금액은 계속 낮아진다. 최저 보증금액은 말 그대로 최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보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든 실적이 오르든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얘는 고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변동보험 계약은 실적에 따라서 변동하는 거죠. 특별계정 수익률이 낮을 경우에 추가 보험료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많이 오답으로 나왔던 지문이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13번째 시간입니다. 변액보험이 가지는 최저 보증 옵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최저 보증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변액보험의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이 실적이 나빠지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운용 실적과 상관없이 사망보험금 그리고 연금 재원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증을 하는 겁니다. 물론 공짜로 이게 되는 게 아니죠. 보증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평상시에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이 보증 비용을 차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정의 보증준비금 계정에 돈을 잘 모아두었다가 만약에 실적이 나빠지게 되면 이 자금을 재원으로 해서 사망보험금, 연금, 재원을 보증을 하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 내용과 비용은 당연히 회사별로 틀리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보통 이 보증 옵션, 최저 보증 옵션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MDB. 자, 이 빨간색으로 DAWLI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영어 의미를 여러분께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D는 죽음을 의미하는 death입니다. 그죠? 그래서 GMDB는 최저 사망 보험금. GMAB는 accumulation은 축적된 자산. 뭘 위해서 축적했죠? 연금 지급 재원. GMAB는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GMWB는 W는 with 들어올 인출이라는 뜻이죠. 인출. 만약에 연금 개시 이후에 이게 특별 계정에서 계속 운용을 하게 될 경우에 수익률이 나빠질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도 인출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인출을 보증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GMWB고요. GLWB, L은 라이프타임입니다. 이건 뭐냐면 종신이라는 뜻이죠. 종신. 특별 계정에서 운용을 합니다.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 특별 계정 운용을 할 때 만약에 수익률이 나빠지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연금을 종신 지급을 하는 것을 보증을 해주는 옵션이 GLWB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이 키워드를 DAWLI 이걸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I는 인컴이죠. 수입. 연금액을 일정 수준의 연금액을 보증하는 것이 GMIB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뭐 또 나오겠지만 GMDB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변액보험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 GMDB죠. 그래서 저축성에도 GMDB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GMAB는 얘는 연금 이렇게 해서 구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바로 나오네요. 모든 변액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옵션은 GMDB다.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입니다. 이 GMDB는 계약자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변액연금보험의 미보증형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바뀌었죠. 그래서 GMDB도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도 내지는 변액종신보험은 보증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있다. 이걸 가지고 지문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선택 못해요. 무조건 적용이 됩니다. 모든 보증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은 변액연금보험이다. 이 변액연금보험의 GMAB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은 계약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보증형 가입도 가능하다. 함정을 차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에서 해지 환급금이 낮아지게 되면 최저보증 사망보험금도 낮아진다. 해지 환급금하고 최저보증 사망보험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저보증 어떤 일이 있어도 보증한다 그랬잖아요. 얘는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변액종신보험은 계약자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여부를 선택할 수가 없다. 최저사망보험금 GMDB죠. 얘는 무조건 기본 적용이 되는 옵션이다. 세 번째, 변액종신보험은 특별계정펀드 수익률이 악화가 되어서 위험보험료를 계약자 적립금에서 공제하지 못할 때 해지 환급금에서 위험보험료를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계정의 보증준비금에 돈을 축적해뒀죠. 거기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GMAB. GMAB는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이죠. 모든 변액보험에 적용되는 옵션은 GMDB가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14번째 시간입니다.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 변동보험금 계산하는 방법이죠. 변액보험 가운데에서도 보장성 변액보험의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상품은 변액 종신,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 보장성 변액보험의 변동보험금 계산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산 주기는 월 1회, 월 한 번씩 계산이 우리나라에서는 되기 때문에 1개월간 변동보험금은 동일합니다. 즉 사망보험금도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달이 지나면 다시 계산이 되는데 이게 별표 한 5개쯤 합니다. 누적되어 계속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매월 새롭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새롭게 계산되는 방식이다.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점은 사망보장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일시납 방식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의 크기가 크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보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죠. 다만 단점은 계산 방법이 복잡하고요. 수익률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 위험보험 쪽에 더 투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장점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도표가 하나 나옵니다. 자, 요런 그래프는 어떤 보험에 적용되는 변동보험 계산 방식이냐 기억나시죠? 예, 그것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변액 종신보험과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 하나는 보장성, 하나는 저축성이네요. 일시납 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변동보험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성은 보장성, 그 다음에 적립형은 저축성이죠. 변액연금과 함께 얘는 가산 지급 방법으로 변동보험금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
변액종신보험의 변동보험금은 매월 계산됩니다. 맞네요. 기간이 경과할수록 그 금액이 누적되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월 1회 새롭게 계산이 됩니다. 세 번째, 최근에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에서 초과 적립금 발생 시 보험금을 변동시키는 대신 계약 관리 비용을 변동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위험보험료를 변동시켜주는 방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15번째 시간입니다. 변액종신보험 특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변액종신, 일반 종신을 비교를 해보면 둘 다 같은 종신보험입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의 목적 뭡니까? 사망보장이죠. 종신보험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특징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 보험료를 유가증권에 투자를 특별 계정해서 이게 사망보험금을 받을 거냐, 아니면 일반 계정 보험회사가 가입 당시에 정해진 가입 금액을 통해서 받을 거냐, 그 차이죠. 운용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공통점 뭡니까? 다양한 선택 특약 자유 조립할 수 있습니다. 왜? 같은 종신이니까.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제 혜택, 금융자산 상속 공제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량자 할인 특약, 연금 전환 특약 다 종신보험으로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공통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점은 뭐냐? 최저 보증 이율이 변액은 없습니다. 왜? 유가증권에 투자하잖아요. 그죠? 특별계정에서 운용하잖아요. 반면에 일반 종신보험은 최저 보증 이율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용에 대한 책임 누가 집니까? 보험회사가 지잖아요. 보장구조 보겠습니다. 자, 변액종신보험은 보장성.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우리 앞서서도 공부했죠. 사망보험금 어떻게 계산합니까? 기본보험금 플러스 변동보험금. 변동보험금 계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계속 복습을 해주세요. 기본보험금은 GMDB 뭡니까?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하죠. 뭘? 기본보험금을 최저사망보험금으로 보증을 합니다. 변동보험금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계약 해당 일마다 재계산되어서 누적돼서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새롭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변액종신의 사망보험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변동합니다. 반면에 해지환급금은 매일 변동합니다. 얘는 일시나 보험 추가가입 방법과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모든 변액상품의 해지환급금은 매일 변동합니다. 매일 변동합니다.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보죠.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저축성 같은 경우에는 해지환급금, 사망보험금 둘 다 매일 변동합니다.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으로 변동보험금을 계산하는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셜 보장형은 사망보험금은 매월, 해지환급금은 매일 변동한다. 요 구별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문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최저보증 당연히 없죠. 함정을 찾아라. 변액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은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매일 변동하는 것은 해지환급금, 사망보험금은 매월 변동합니다. 두 번째, 변동보험금이 증가할수록 최저사망보험 금액도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뭐 계속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여서 계속 나옵니다. 최저사망보증금액은 변동보험금이 증가하든 하지 않든 일정한 수준이 유지가 됩니다. 세 번째, 변액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에 대해서 최저보증한다. 자, 사망보험금은 최저보증하죠. 그죠? 어떤 변액상품도 해지환급금에 대해서는 최저보증하지 않습니다. 키포인트 16번째 시간입니다. 변액연금보험의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축성보험이죠. 자, 연금 개시 전 제1보험기간이죠. 위험보장기간이니까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 지급합니다. 당연히 지급하겠죠. 자, 최저보증을 하는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하는데 기납입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보증을 합니다. 원래는 연금 개시 전에 사망하게 되면 기본보험금 플러스 사망 당시에 계약자 적립금을 더해서 지급을 하죠. 근데 이 더한 금액이 기납입보험료보다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 기납입보험료를 연금 개시 전 사망 시에 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연금 개시 시점까지 생존을 했어요. 그럼 이제 연금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최저 연금 적립금을 보증을 합니다. 뭘로? 기납입보험료로. 만약 기납입보험료보다 계약자 적립금이 더 크다. 그러면 계약자 적립금으로 이 연금 지급 시점에, 연금 개시 시점에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기납입보험료보다 적다. 그랬을 때는 기납입보험료, 최소 연금 지급 재원으로 기납입보험료를 보장합니다. 다만 자,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형, 미보증형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보증 옵션을 설정한 경우에 만약에 미보증형으로 가입을 했다. 그럼 기납입보험료 보증 안 합니다. 그러면 연금 개시 시점에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이라는 게 없으니까 연금 지급 시점에 연금 적립금은 바로 계약자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특징 보겠습니다. 매일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변동을 합니다. 변액종신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은 매월 변동을 했죠.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 연금을 지급을 받기 위한 재원이 있겠죠. 그걸 공시이율 적용형, 안정형이죠. 일반 계정에서 운용합니다. 로 운용을 해도 되고요. 특별 계정에서 실적 배당 연금형으로 운용을 해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미래 환급금을 예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할 때 적어도 이 세 가지 수익률을 함께 제시를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1%, 평균 공시율, 평균 공시율의 1.5배. 이 세 가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는 평균 공시율 곱하기 뭐 2배 뭐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1%, 평균 공시율 곱하기 1.5%. 보장 구조 보겠습니다. 뭘 보장하는 거죠? 사망보장, 위험보장 기간에. 자, 사망보험금은 우리 앞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본 사망보험금 플러스 사망 당시에 계약자 적립금을 더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 금액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다. 그러면 기납입보험료를 지급을 한다는 거니까 둘 중에 큰 거 지급을 한다라는 것이 변액연금보험의 보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매일 변동합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저축성이죠. 저축성이더라도 위험보장 기간에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을 합니다. 안 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두 번째, 사망에 준하는 장애가 발생을 하더라도 사망보험금 지급하지 않고 계약 소멸 안 합니다. 예. 세 번째, 변액연금보험에서 특별계정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보험 납입이 종료된 이후 또 최저사망보험 금액은 줄어든다.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바꿔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변동이 같이 이게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17번째 시간입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액 유니버셜, 일단 유니버셜 기능이죠. 유니버셜의 가장 특징적인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바로 중도 인출, 입출금의 자유로움 들 수 있겠죠.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대출도 감액도 아니기 때문에 상환 의무 없습니다.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대출도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입의 자율성이죠. 예, 원하는 만큼 납입할 수도 있고 원하는 만큼 납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에 초기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서는 반드시 설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의무 납입 기간입니다. 이 의무 납입 기간 전후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의무 납입 기간 이전 이후든 납입을 더하는 것, 즉 추가 납입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납입 중지는 의무 납입 기간이 끝난 다음에라야 납입 중지가 가능하다. 이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무 납입 기간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 수시 자유납 또는 종신 자유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보험료를 미납을 하게 되면 위험보험료가 계속 빠지는데, 자, 이걸 어떻게 빠지냐면 월 대체 보험료, 매월 한 번씩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적립금, 해지환급금 범위 이내에서 위험보험료 각종 비용을 한 달에 한 번씩 차감을 합니다. 그래서 해지환급금이 0이 될 때까지는 할 수 있죠. 왜? 해지환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고객 돈이니까 거기서 계속 차감하는 겁니다. 만약에 0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차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보험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랬을 때는 납입 최고 14일 절차를 거쳐서 해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납입의 자율성이 있더라도 미납을 오랜 기간 하게 되면 변액 유니버셜도 해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보겠습니다. 자, 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기본보험금 플러스 변동보험금으로 구성이 되는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 즉 변액종신보험과 동일하죠. 매월 사망보험금이 변동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변동보험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보험금, 계약자 적립금 일정 비율, 기납입보험료.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변동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매일 변동합니다. 자, 매월 변동하든 매일 변동을 하든 변액 유니버셜의 보장형은 사망보험금을 기본보험금으로 최저 보증을 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이제 적립형이 다르겠죠. 적립형은 보장형이 아니라 저축성입니다. 그래서 변액연금보험의 사망 구조와 똑같습니다. 보장 구조가 똑같죠. 기본 사망보험금 플러스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금. 이 두 가지를 더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다. 그럼 기납입보험료를 최저 보증합니다. 계속 제가 반복합니다. 매일 변동을 하고 기납입보험료로 최저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보장형, 적립형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해지 환급금은 보장형이든 적립형이든 매일 변동을 하고요. 최저 보증이율은 없습니다. 왜? 얘도 그냥 변액 보험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상품이든 제가 해지 환급금은 매일 변동, 최저 보증이율은 없다. 최저 보증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함정을 찾아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도 인출 변액 유니버셜의 대표 특징이라 그랬죠.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을 하는 거 맞아요. 근데 보험 계약 대출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출은 상환해야 되지만 중도 인출은 상환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돈 그냥 자기가 빼쓰는 겁니다. 두 번째, 적립형 저축성이네요. 사망보험금으로 기납입 보험료를 최저 보증하지 기본 보험료를 최저 보증하는 것은 보장형입니다. 세 번째, 자유납입 기능이 있죠. 그래서 다양한 특약을 부과하는 거와 할 수 없는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유납입 기능이 있다고 해서 특약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18번째 시간입니다.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 그리고 운용 보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는 시험 문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빠지고 어떤 게 들어가는 건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납입보험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죠. 여기서 빠집니다. 뭐가 빠지느냐. 계약 체결 비용,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 기타 비용을 빼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러면 안 빠지고 들어가는 게 뭐냐? 순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 이건 무조건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시험 문제 얘가 지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납입 보험료를 순보험료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고요.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을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으로 바꿔서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십시오. 납입보험료 전액이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순보험료와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돼서 주식과 채권의 운용을 하는 거죠. 매일매일 투자 수익률로 적립을 합니다. 자, 매월 계약 해당 일에 자,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 플러스 저축보험료죠. 이제 이게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특별계정에서 운용이 되는데 이 위험보험료를 자연식 위험보험료를 매월 계약 해당 일에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을 합쳐서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차감을 하게 됩니다.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라고 하면 납입이 끝마친 다음에 필요한 계약의 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받아서 특별계정을 운영하고 있다가 납입이 끝마치게 되면 이제 빼쓰는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위험보험료도 처음에는 특별계정이 투입이 되지만 매월 계약 해당 일에 위험보험료를 일반 계정으로 차감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령이 증가를 해서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증가를 하게 되면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즉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보험료도 점점 줄어든다.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저축성 변액보험이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실은 위험보험료 자체가 크질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7년 지나고 나면 계약 체결 비용과 같은 사업비가 상각이 다 끝마치기 때문에 더 이상 차감하는 금액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장성 변액보험인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연식 위험보험료도 증가하기 때문에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도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요거 시험 문제에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별계정 운용에 따른 비용, 운용 보수에는 어떤 것이 있냐? 운영. 특별계정을 주식채권의 운영을 하죠. 그죠? 그 운영을 할 때 필요한 전문가들이 실은 운영하게 되면 거기 다 비용 들어가겠죠. 투자 일임. 투자에 대한 일임을 할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수탁보수는 신탁업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자, 이 특별계정을 어디가 보관을 해야 됩니다. 관리, 그 다음에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위규 여부 이런 것들을 신탁업자가 감시를 하는 기능도 있죠.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수탁보수. 그 다음에 일반 사무관리회사에 지급하는 사무관리보수가 특별계정 운용에 필요한 보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운용보수는 매일 특별계정에서 차감을 합니다. 자, 특별계정 적립금에 대해서 일정률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적립금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일정률이기 때문에 퍼센트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적립금 자체가 많아지게 되면 운용 보수 비용도 점점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계정의 리스크 정도, 즉 채권형과 주식형과 혼합형은 운용에 따른 비용이 다릅니다. 주식형이 일반적으로 비싸죠. 그래서 특별계정의 리스크 정도에 따라서 이 적용률, 일정률이라 그랬는데 이 일정률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0.8%다. 그럼 채권형 0.1이다, 2다. 이런 식으로 차등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특별계정의 투입 보험료는 순보험료에서 계약 체결 비용,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 기타 비용을 더한 금액을 뺀 것이 아니죠. 순보험료가 아니라 그랬죠. 납입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순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가보험료 중 계약 체결 비용, 기타 비용은 계약 유지 전 기간 동안 사용이 된다. 자, 이 기타 비용 이야기가 한 번씩 나오는데요. 기타 비용은 다른 말로 수금비입니다. 수금. 즉,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동안, 즉 수금하는 동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비용. 만약에 이제 지로 같은 거 하게 되면 지로 은행에 다 돈 내야 되겠죠. 이제 자동이체 다 비용 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타 비용은 계약 유지 전 기간 동안 사용되는 비용이 아니라 납입 기간 중에만, 납입 기간 이내만 사용되는 비용이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요 기타 비용은 한 번씩 언급이 되니까 여러분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높아지죠. 얘가 높아지게 되면 차감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는 줄어들게 됩니다. 네 번째, 변액보험의 최저보증 비용. 최저보증 비용도 일정률을 계약자 적립금, 특별계정 계약자 적립금에 일정률을 곱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매일 차감하니까 매일 동일한 금액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을 차감한다. 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을 차감하는 건 맞아요. 그건 뭐냐면 매일 차감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동일한 금액이냐? 자, 일정률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계약자 적립금은 매일 변동합니다. 왜? 주식과 채권 가격이 매일 바뀌니까. 그래서 계약자 적립금이 매일 바뀌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이 차감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함정 여러분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19번째 시간입니다. 특별계정 펀드의 종류 대표적인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는 구분 기준은 뭐냐? 자, 채권형, 채권에만 투자하는 거죠. 주식형, 주식에 투자하는 거고요. 혼합형은 주식과 채권에 섞어서 투자하는 거죠. 자, 이 기준은 뭐냐? 투자 자산의 유형. 투자를 하는 자산이 유형이 채권이냐 주식이냐 섞여 있냐. 그래서 쉽게 표현하게 되면 주식 편입 비율에 따른 구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산 유형. 얘도 시험 문제에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채권형 보겠습니다. 주로 시험 문제는 채권형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는데 정답도 거의 동일합니다. 뭐냐? 채권은 주식에 절대 투자할 수 없다.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1%도 안 됩니다. 한 주도 안 됩니다. 상장 주식도 안 됩니다. 주식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권 관련 파생 상품. 채권 관련 파생 상품 가능합니다. 자, 요거 유의해 주세요. 주식 관련, 주식은 무조건 안 되는데 주식 관련 사채, 즉 합성채권이죠. CBBW, 그 다음에 뭐 전환사채 이런 겁니다. 채권 관련 파생 상품에는 투자가 가능한데
주식 관련 파생 상품에는 안 됩니다. 주식 관련 사채는 돼요. 근데 주식 관련 파생 상품에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원금 손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라는 것은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원금 손실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원금 손실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원금 손실이 안 된다 무조건. 원금은 무조건 보전이 된다. 이런 표현은 다 틀린 표현입니다. 원금 손실 가능합니다. 합니다. 다만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 뿐이죠. 투자 스타일은 저위험, 저수익. 주식은 뭡니까? 주식형은. 주식에 주로 60% 이상 투자합니다. 당연히 나머지는 채권에 투자할 수 있죠. 그러면 주식형 펀드는 원금 손실 당연히 가능하죠. 공격 수익성을 목표로 하는 펀드다. 혼합형은 뭡니까? 채권 플러스 주식. 자, 주식의 60% 미만, 나머지는 채권. 그래서 안정성도 담보를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노리는 것이 혼합형 펀드입니다. 당연히 주식형, 채권형 모두 원금 손실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주식형 펀드는 채권에 당연히 투자할 수 있죠. 그죠? 주식에 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 발생하지 않는다. 원금 손실 발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채권형 펀드는 주식의 10% 미만, 1% 미만, 10% 미만 다 안 된다 그랬죠. 주식은 단 한 주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키포인트 20번째 시간입니다. 특별계정 자산운용의 기본 원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환이 좀 쉬운 부분입니다. 요거는 몇몇 단어 키워드만 여러분께서 잘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용 목표 보겠습니다. 특별계정을 설정해서 운용하는 목표는 결국 수익성이죠. 수익성. 예, 일반 계정의 일반 보험 상품은 안정성, 예, 장기적 수익성이다. 요거 여러분께서 기억해 두시고요. 운용에 대한 책임 계약자죠. 자, 개설 초기에는 납입 보험료가 크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실은 적기 때문에 채권과 주식 운영하기 분산 투자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초기 투자 자금이라고 해서 보험회사가 일정 부분 금액을 먼저 투입을 좀 해줬다가 나중에 금액이 커지면 빼갑니다. 왜냐? 일반 보험보다는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유동성이 돼야 뭐 이렇게 주식도 좀 운용을 하고 여러 가지 종목도 살 수 있고 그렇겠죠. 자,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일반 계정과 상호 자산을 매매 교환할 수 있냐? 무조건 안 됩니다. 일반 계정, 특별 계정은 완전히 독립된 거죠. 다른 거죠. 자금을 서로 이체할 수는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매매 내지는 교환 안 됩니다. 불가능하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계정 자산의 운용 방법을 계약자가 지시를 할 수 있냐? 지시 무조건 못 합니다. 자, 자산 운용에 대한 간접 선택권은 펀드 변경이라든지 주식형 채권형 뭐 비율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할 수는 있습니다. 운용 구체적인 방법 지시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정을 찾아라. 변액보험은 장기적 수익성을 추구를 합니다. 이거 맞네요. 운용의 성과와 위험은 보험회사에 귀속이 된다. 아무리 장기적 수익성을 추구하더라도 무조건 계약자에게 귀속되는 거죠. 두 번째,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의 자산을 서로 매매 교환 무조건 안 된다.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계약자는 특별 계정 자산의 운용 방법에 대한 지시 무조건 못한다.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키포인트 21번째 시간입니다. 자, 특별계정의 자산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평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방법은 시가 평가죠. 예, 장부가 평가 아닙니다. 시가, 매일매일 시가로 평가를 합니다. 적립금 반영 방법, 얘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좌당 기준 가격 방법을 사용한다. 이건 무조건 암기 일단 해주세요. 자, 최초의 기준 가격은 1000좌당 1000원. 이런 일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1좌당 1000원이다. 이렇게 오답 지문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1000좌당 1000원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계산을 하냐면 원이나 이런 금액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주식과 채권의 가격이 매일 변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험료 납입은 한 달에 한 번씩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 날 납입한 보험료와 2020년 2월 1일에 납입한 보험료는 주식과 채권 사는 가격이 달라요. 매번 다르기 때문에 이걸 원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예를 들어서 기준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가격이 올랐다? 아, 이거는 비싸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같은 보험료를 매월 투입을 하더라도 기준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비싸지니까 비싸게 사게 되죠. 그러면 좌수가 적어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 가지고 10,000원짜리를 사게 되면 10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2만 원이 되면 5개밖에 못 사죠. 매월 사는 단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별도로 좌당 기준가격 방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적립금을 평가하게 됩니다. 계약자 보유 좌수. 보유 좌수는 뭐냐면 특별계정에 투입이 얼마가 투입이 됐니? 근데 얘를 얼마 주고 샀니?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10만 원 투입을 했는데 2,000원씩에 샀어, 하나당.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를 기준가격으로 나눠줍니다. 계약자 적립금은 원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그날 기준가격이 얼마니? 10,000원 되니, 20,000원 되니, 30,000원이니, 몇 개 가지고 있니? 보유 좌수를 곱해줍니다. 1,000좌당 1,000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1,000을 나눠주면 원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계약자 적립금은 기준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립금 높아집니다. 보유좌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적립금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준가격이나 보유좌수에 비례하는 것이 계약자 적립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일은 기준가격은 얘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죠. 자, 전일 말, 그러니까 어저께 마지막 말짠이죠. 전일 말, 주식과 채권 시장 다 끝마치면 이제 가격 다 결정되죠. 전일 말 특별 계정에 전체 얼마 있었니? 근데 네가 몇 개 가지고 있었니? 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일 말을 당일 말 뭐 이렇게 바꿔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전일 말 특별 계정 순자산 가치를 총 좌수로 가지고 있는 단위 개수로 나눠주게 되면 그게 바로 기준가격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특별계정의 자산은 매월 실적, 이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네. 매월이 아니고 매일이죠. 매일 실적 배당률을 산출해서 그 성과를 계약자 적립금에 반영합니다. 매일 시가평가라고 말씀드렸죠. 특별계정 자산은 기본적으로 취득원가. 취득원가가 아니죠. 시가죠. 시가. 그죠? 얼마에 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 특별계정 최초 설정 시 기준가격은 1좌당 1,000원이 아니라 1,000좌당 1,000원. 1원 1좌. 1좌 1원. 그렇죠? 그래서 1,000좌당 1,000원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준가격이 1,000원보다 올랐다. 그러니까 1,030원이다. 그죠? 그러면 수익률이 플러스. 960원이다. 수익률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되더라도 증가하는 보유자 수는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왜? 사는 가격이, 기준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이 투입이 될 경우에 매월 보유자 수는, 환산되는 보유자 수는 달라진다.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키포인트 22번째 시간입니다. 운용 현황을 조회하는 방법.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표가 시험 문제에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첫 번째 기준가격 1,360원이네요. 그죠? 얼마로 시작했습니까? 얼마에서 시작했죠? 1,000원에서 시작을 했죠. 1,000원이 1,360원이 됐으니까 36%가 수익이 났네요. 플러스네요. 자, 전일 대비는 기준가격이 전일 대비 2원이 올랐다라는 뜻이고요. 연환산 수익률은 자, 1년에 6% 정도 올랐는데 총 36%니까 나눠주게 되면 얘는 약 6년 정도 경과를 했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순자산 가치는 500억 원이고요. 자, 기준가격 1,000원 이상 플러스 전일 대비 2원이 올랐으니까 전일의 기준가격은 1,360원에서 2원을 빼주면 되겠죠. 2원이 올라서 1,360원이 됐으니까 1,358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전일에 만약에 보험료가 들어왔다. 그러면 어저께 1,358원, 오늘은 1,360원이니까 동일한 보험료가 어제 오늘 똑같은 금액이 투입이 됐다면 어저께가 더 싸죠. 그래서 전일 환산되는 보유 좌수가 당일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6년 정도 경과된 펀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이 상기표를 가지고는 최근 1년의 수익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연환산 수익률이 6%라고 해서 이게 최근 1년간 수익률은 아닙니다. 6년 동안 매년 6% 정도씩 났구나. 수익이.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펀드는 연 환산 수익률을 공시할 수가 없습니다. 1년도 되지 않았는데 한 달 정도 운용했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이걸 1년으로 계산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내게 되면 착시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자, 이 표 여러분들 반드시 반복해서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23번째 시간입니다. 자산운용 옵션 종류 4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자산운용 옵션의 종류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해서 뭐 자동이체다, 뭐 주간합의이다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4가지를 일단 제목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펀드 변경. 펀드 바꾸는 거죠. 주식형에서 채권형으로, 채권형에서 혼합형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펀드별 편입 비율. 채권형의 몇 퍼센트, 혼합형의 몇 퍼센트, 주식형 완의 몇 퍼센트 이거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펀드 자동 재배분. 특정 기간마다 일정한 주기별로 처음에 설정한 그 펀드별 편입 비율을 다시 맞춰주는 것을 자동 재배분 기능이다. 정액 분할 투자 기능. 자, 고액 자금을 일시에 납입한 경우에 이걸 연으로 나누어서 한 달에 얼마씩 나누어서 투입하는 그런 자산운용 옵션을 보험료 정액 분할 투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제목 볼게요. 보험료 정액 분할 투자, 펀드 자동 재배분, 펀드별 편입 비율 설정, 펀드 변경. 이 4가지 우선 제목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펀드 변경 상세하게 살펴보죠. 다른 특별 계정 펀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식형에서 채권형, 채권형에서 주식형 말씀드렸죠. 자산 운용에 대한 고객의 간접 선택권을 지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간접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펀드 변경 기능입니다. 리스크가 다른 펀드로 이동 가능합니다. 자, 펀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 청구 가능합니다. 연 2회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청구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청구를 안 할 뿐입니다. 청구 가능합니다. 펀드별 편입 비율 설정은 계약자가 펀드별 배분 비율을 선택을 하게 되면,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그 펀드별 이미 설정된 배분 비율대로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을 편입 비율 설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 재배분, 변동된 적립금 비율을, 왜? 주식 채권이 자꾸 가격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30, 30, 40 하기로 했는데 가격 변동 때문에 40, 20, 40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그걸 다시 30, 30, 40 원래 설정된 비율대로 일정한 주기별로 고객이 설정한 비율로 재배분하는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자산운용 옵션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동 재배분 옵션은 계약 체결 시에도 설정할 수 있고요. 보험 기간 중에 언제든지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비율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얘도 시험 문제 지문으로 한 번씩 나오는 거고요. 작년에는 정액 분할 투자가 제일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추가 납입 내지는 일시납, 고액을 한꺼번에 확,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이 투입하는 고액의 자금이 투입되는, 일시에 투입되는 그 시점의 주가 아니면 금리 상황에 따라서 이 가격이 확 바뀌죠. 만약에 싸게 샀으면 굉장히 좋은데 비싸게 살 수도 있죠.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채권형 펀드 같은 데 가지고 있다가 12로 나누어서요. 12분의 1씩 매월 투입을 하는 겁니다. 정액 분할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나누어 투자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월납인 경우에는 실은 할 필요 없어요. 월납 자체가 실은 정액분할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액의 일시납 내지는 추가납이 이런 경우에 굉장히 유용한 자산운용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자, 위험이 서로 다른 펀드로의 변경 불가능합니까? 아니죠. 가능하죠. 불가능하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두 번째, 펀드 자동 재배분, 오토 리밸런싱이죠. 이건 표도 여러분께서 같이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에. 보험계약 체결 시에만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기간 중에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험료 정액 분할 투자 기능은 고액의 일시납 계약에서 유용하죠. 근데 일시납 계약보다 월납 계약에서 더욱더 안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월납 계약은 자체가 정액 분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키포인트 24번째 시간입니다. 보험료 납입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상품 종류는 종신, 그죠? 연금, 그 다음에 유니버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이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변액 종신이 됐든 변액 연금이 됐든 납입 방법은 월납 일시납, 월납 일시납 똑같습니다. 변액 유니버셜은 어차피
수시자유납이죠. 그래서 종신자유납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어떤 형태의 월납 일시납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일시납은 뭡니까? 한꺼번에 보험료 다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단기납과는 어떤 관련이 있냐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단기납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보험 기간보다 짧은 거죠. 근데 일시납은 한 방에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일시납 자체가 바로 단기납이다. 그럼 단기납이 가능합니다. 연납, 6개월 납 아무것도 안 됩니다. 월납, 일시납, 단기납 세 가지를 함께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납이 변액연금은 연금 개시 전, 연금 개시 후에는 안 됩니다. 가능합니다. 기본보험료의 2배.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본보험료의 2배. 가능합니다. 그 다음 변액 유니버셜은 보험기간 중 수시로 추가납입 가능합니다. 의무납입 기간 전, 후 상관없습니다. 역시 기본보험료의 2배.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선납보험료. 자, 선납보험료인 경우에 저축성 변액보험인 경우에는 할인을 하지 않고 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합니다. 보험료의 배수로. 저축성 보장성인 경우에는요, 평균 공시율로 할인을 해서 선납 미리 하는 거니까 평균 공시율로 할인해서 납입을 한다. 이렇게 구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의 보험료는 일시납 가능하죠. 이게 바로 단기납이라고 이야기했죠. 단기납으로는 운영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변액연금보험은 저축성이죠. 기납입 보험료의 3배. 이거 틀렸죠. 그죠? 추가납입 기본보험료의 2배. 요거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의무납입 기간 중에 납입 중지 못합니다. 의무납입 기간 중에는 의무납입이 왜 의무납입입니까? 얘는 조기 실효 때문에 무조건 이때 납입하라 그랬는데 납입 중지 못합니다. 추가 납입은 가능합니다. 선납보험료는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기 전까지 예정이율이 아니라 평균 공시이율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선납 가지고 있다가 월 계약 해당 일마다 투입을 하게 됩니다. 키포인트 25번째 시간입니다. 특별 계정 투입 보험료 투입 시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입 보험료는 우리 아까 앞서서도 우리가 캐시플로에서도 한번 봤습니다. 자, 납입보험료에서 납입보험료 전액이 다 투입되는 것이 아니죠. 빠집니다.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을 빼고 특별 계정에 투입을 합니다. 그럼 계약 체결 비용 및 계약 관리 비용이 뭐냐? 세 가지죠. 계약 체결 비용,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 기타 비용은 빠지고 특별 계정에 투입이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흔히 제가 꼭 반드시 외우라라고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순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 그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립니다. 변액 유니버셜은 일단 납입 보험료를 다 특약 보험료 포함해서 다 투입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단 하나만 딱 기억해 주세요. 뭐냐? 기타 비용은 애초 투입이 안 됩니다. 기타 비용은 자, 여기도 기타 비용 있죠? 종신연금, 유니버셜 다 기타 비용은 똑같이 특별계정에 아예 투입이 되지 않는다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회 보험료 특별계정 투입 시기 보겠습니다. 자, 청약 철회 기간 이내에 승낙이 된 경우. 청약 철회 기간이 보통 30일이죠. 그죠? 자, 청약 철회 기간 이내에 승낙이 되게 되면 청약 철회 종료일 플러스 1일 날이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봅니다. 그 다음에 청약 철회 기간이 끝마친 후에 승낙이 되었다. 그러면 승낙일이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이거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자, 먼저 이제 보험료 납입했단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승낙되기 전에 그 사이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가가 빠졌어요. 그죠? 그럼 이제 청약 철회 기간이 남아 있어요. 주가가 빠졌어요. 나 안 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약 철회 기간 이내에 승낙되었을 경우에는 종료일까지 평균 공시이율로 불이하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플러스 1일, 그 다음에 청약 처리 기간이 끝마칠 후에 승낙이 되었다. 승낙일에 특별 계정으로 투입이 되게 됩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자,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약 처리 기간 이내죠. 이내에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이 아니라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 청약 처리 종료일 플러스 1일이었죠. 두 번째, 추가납입 보험료는 매월 계약 해당일. 자, 매월 계당 선납 보험료하고 추가납입 보험료의 투입 시기는 구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추가납입 보험료는 납입 보험료, 추가납입 보험료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
선납보험료는 미리 받아놨다 그랬죠. 미리 받아뒀기 때문에 매월 계약 해당 일에 투입되는 것은 선납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26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보험 약관 주요 내용입니다. 변액보험 약관과 일반 보험 약관이 대동소이한 것도 있고요.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걸 구별하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대체 보험료. 이거 변액 유니버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보험료 납입 시에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일단 기타 비용을 빼고는 일단 특별계정에 다 투입을 하죠. 그죠? 이제 보험료를 납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특별계정에 투입되었던 위험보험료, 특약보험료, 그 다음에 계약 체결 및 관리 비용. 일단 특별계 다 투입이 됐으니까 이걸 매월 계약 해당 일에 공제를 해서 보험계약이 유지가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월대체 보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변액종신이나 변액연금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변액 유니버셜에만 해당이 됩니다. 중도인출 보겠습니다. 중도인출도 유니버셜에 해당되는 거겠죠. 해지환급금 범위 이내에서 대출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환 의무 없습니다. 그만큼 돈이 빠졌기 때문에 계약자 적립금은 감소를 하고요. 중도인출과는 상관없이 해지환급금이 남아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대출도 가능합니다. 청약철회 보겠습니다. 청약철회는 일반 보험의 청약철회와 똑같습니다.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그 다음에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초과할 수 없다도 똑같습니다. 청약철회 불가능, 진단계약 안 됩니다. 전문보험 계약자 체결한 계약 다 안 됩니다. 30일 초과한 경우에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얘는 일반 보험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지환급금. 자, 해지환급금. 나 이제 해지할래요. 그러면 기준가 적용. 얘는 일반 보험하고 다른 거죠. 기준가 적용일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후에 기준가를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주가 오르냐 떨어지냐를 보고 해지 신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틀 봅니다. 두 번째,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 적립금, 기납입 보험료 아닙니다.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각종 공제금액, 미상각 신계약비, 그 다음에 계약 대출이 있으면 계약 대출 원리금 이런 거 있겠죠.를 차감을 한 나머지가 해지환급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자, 특징은 해지환급금 최저보증 없죠. 최저보증 없습니다. 매일 변동하죠. 납입된 보험료보다 적거나 아니면 너무 조기에 해지 신청을 하게 되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기납입 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같이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일반 보험과는 달리 청약 철회 사유에 제한이 없습니다. 청약 철회하는 데는 조건도 사유도 일반 보험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는 해지 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 초과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적거나 없을 수도 있지만 실적이 좋으면, 자산 운용 성과가 좋으면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보험 가입 금액에서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 환급금을 차감한 기준 금액은 계약자 적립금에서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지 환급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해지 환급금에서 위험보험료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월대체 보험료 빠질 게 없어요. 그럼 보험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모든 보험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납입 최고 기간을 주고요. 14일. 그 다음에 마지막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보험계약은 해지가 되는 것이지 즉시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키포인트 27번째 보험계약 대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 대출이 작년에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실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많이 나왔습니다. 뭐 새로운 부분이 나온 것도 있고요. 반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다 중요한 내용들만 모아놨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계약 대출을 얼만큼 받을 수 있니? 는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도 마찬가지죠.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상환. 그럼 이제 받았으니까 상환해야 되겠죠. 중도 인출은 상환 의무 없죠. 대출은 상환을 해야 됩니다. 대출금과 이자는 원하면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합니다. 월 계약 해당 일에만 상환해야 된다. 뭐 이런 거 틀렸습니다.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는데 상환을 하게 되면 특별 계정에 언제 투입되느냐? 자, 투입 시기는 상환일 플러스 2영업일. 웬만하면 투입 시기는 다 2영업일이
플러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환일 플러스 제2영업일에 일반 계정에서 특별 계정으로 투입이 된다.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상환일 플러스 제2영업일에 상환금액이 투입이 됩니다. 보험금 만약에 상환하기 전에 대출 받았는데 상환하지 않았는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을 했다. 그럼 보험금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에서 계약 대출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상계하고 나머지 잔액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해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을 지급을 할 때 대출 원리금 빼고 지급하게 되겠죠. 자, 변액보험에서 이 계약 대출하는 방식 그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특별 계정 방식, 두 번째는 일반 계정 방식.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은요, 특별 계정 방식은 특별 계정에서 운용되고 있는 계약자 적립금에서 돈을 빼서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일반 계정은 특별 계정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보험회사 가지고 있는 다른 일반 계정의 돈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특별 계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 계정 방식은 월 1회 가능합니다. 만약에 대출을 받고 상환할 때 이자를 상환하잖아요. 그죠? 이자를 상환하게 되면 대출 이자에서 수수료를 빼고요. 수수료는 특별 계정으로 투입이 안 됩니다. 이자만 특별 계정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특별 계정 수익이 이자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계약자 입장에서는 실제 대출 수수료만 대출을 받는데 지급하는 이자 형태로 비용으로 나가는 그런 결과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대출이자 전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다. 수수료는 빼고 투입이 된다. 그게 특별계정 방식입니다. 일반 계정 방식은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무한대로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계정에서 일반 계정 자산으로 담보대출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전액 일반 계정의 이익으로 처리가 된다. 시험 문제는 이게 횟수가 지난번에 한번 나왔는데 횟수는 이게 잘 나오던 것이 아니라서 제가 추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대출은 대출 금액만큼 특별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에서 차감을 되는 특별계정 방식도 가능하고요. 일반 계정 방식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계정 방식만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죠. 두 번째,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은 월계약 해당 일에만 상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세 번째, 대출 상환 금액은 상환 즉시 특별계정을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상환일 플러스 2영업일 기억해 두시고요. 일반 계정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 대출은 월 1회만 가능한 것은 특별계정 방식이고요. 일반 계정 방식은 횟수에 제한이 없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키노트 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입 금액 변경 가능합니다. 자, 다만 뭐냐? 감액은 가능합니다. 줄일 수는 있는데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자, 요거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감액 가능합니다. 자, 감액을 하게 되면 이 감액된 부분은 해지가 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지 환급금을 지급을 하겠죠. 자, 여기까지 연결해서 보고요. 자, 기본 보험금을 감액을 하게 되면 같은 비율로 변동 보험금액도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감액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또는 서로 비율을 달리해서 감액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자, 요거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단독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문으로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환은 뭐냐면, 자, 변액보험을 일반 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변액 종신에 한해서죠. 한 번 일반 보험으로 갔다 다시 변액보험으로 환원은 불가능하다는 것만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정 가능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종류, 보험기간, 납입주기, 피보험자 성별, 나이 입력하다가 잘못했어요. 당연히 정정해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산운용 옵션. 자산운용 옵션 여러 가지 있었죠. 펀드 변경, 자산 재배분, 정액 분할 투자 이런 거 있었죠. 자산운용 옵션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함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 금액은 증액과 감액이 가능하다. 자, 감액은 가능한데 증액은 안 된다 그랬죠. 이게 함정입니다. 두 번째,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을 하고자 할 때는 그 감액된 부분은 중도 인출이 아니라
해지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해지 환급금 지급한다 그랬죠. 세 번째,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 수익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변액 유니버셜이 아니라 변액 유니버셜 할아버지라도 보험 수익자 당연히 변경 가능합니다. 변액 유니버셜의 보험 기간, 피보험자 이거 변경 불가능합니다. 수익자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고요.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